가장 완벽한 강의. 제108의 이론 10번 문제. 다음 중 공선 및 자가 폐물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을 겁나 틀린 것은? 일단 공선이라는 거는 불량이죠. 불량품이고요. 자가 폐물은 다른 얘기예요. 얘는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찌꺼기들을 겁나 의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공선은 그래서 얘는 메인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이 잘못된 게 공선이고요. 자가 폐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가구 공장 같은 데서 톱밥 이런 거 나오잖아요. 톱밥. 그 다음에 뭐 옷이나 뭐 이런 거 생산할 때는 뭐 천조각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금속 가지고 막 하는 데는 뭐 쇠조각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얘는 메인 제품이 아니잖아요. 뭐 톱밥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구 만들다 보니까 나오는 거고, 옷 만들다 보니까 천조각 이런 거 나오는 거고. 그래서 두 개가 차이가 있죠. 자, 틀린 것은? 자, 일단 정상적이면서도 모든 작업이 공통되는 공선원가, 즉 정상 공선이죠.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정상 공선과 비정상 공선의 취급을 아시죠? 정상 공선은 뭘로 취급해요? 제조원가. 네, 비정상 공선은 뭔가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서 훨씬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얘는 영업의 비용. 자, 근데 정상 공선의 경우에 모든 작업에 공통되는, 그러니까 모든 제품 A, B, C 이거 다 관련되어 있는 공선원가는 공선이 발생한 제조 부문에 부과하여 제조간접원가의 배부과정, 즉 제조간접비는 OH죠. 오버헤드 코스트. 배부과정 통해 모든 작업 배부대로 한다. 맞아요. 이 제조 원가로 가긴 가는데 이게 뭐 직접 재료비요? 직접 재료비는 뭐 황도 통조림 만들 때 들어가는 복숭아, 뭐 꽁치 통조림 만들 때 들어가는 꽁치, 이게 메인이 직접 재료비고, 직접 농업이요? 거기서 그 해당 공정에서 하면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이요? 아니죠. 얘는 제조간접비로 해서 겁나 배부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쵸? 다음 두 번째, 비정상 공선. 비정상 공선은 영업의 비용이요. 제조원가가 8만원 들어갔는데 처분 가치가 만원 밖에 안 돼. 왜냐? 뭐 찌그러지고 막 이랬으니까. 다음과 같이 겁나 회계 처리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일단은 요건 사실 좀 예외적인 거잖아요. 불량품이 발생한 거는 좀 예외적으로 잘못된 거고, 원래는 어떻게 돼요? 제공품이 정상적으로 제품이 됐다 그러면은, 자, 제공품 뭔가 8만원만큼 만들었던 게 없어지면서 제품이 되는 것이죠. 그죠?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원칙을 먼저 알고서 그 다음에 예외적인 걸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은 제공품을 없애요. 이제 얘는 더 이상 제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공품을 그냥 없애서 패 죽인 다음에 만원만큼의 가치를 가진 공손품이라는 자산으로 바꿔줘요. 얘는 나중에 팔면은 뭐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요 7만원만큼 손해가 발생했죠. 이거는 공손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겁나 처리해주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2번도 맞는 설명이네요. 자, 작업 폐기물이 정상적이다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약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자, 이때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특정 작업에서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작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A라는 작업에서만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작업에 직접 재료비에서 차감을 해요. 여러분 이거 줄여 쓰는 게 훨씬 편해요. 다이렉트 머티리얼 에서 차감. 근데 둘 이상의 작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제조간접비죠. 그래서 모든 작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제조간접비에서 차감. 즉 오버헤드 코스트 OH에서 차감. 지금 정상적이면 약간 금액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모든 작업에서 공통되는 경우에는 제조간접비에서 차감하는 게 맞아요. 지금 1번, 2번, 3번 다 맞으니까 아마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은데요. 작업 폐물이 비정상적으로 아주 조금 발생하는 게 100원, 200원 그런 경우에는 작업 폐물의 매각 가치를 제조간접 원가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비익 처리예요. 자비익 처리. 톱밥 이렇게 좀 나왔는데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판다. 그냥 자비익이죠. 그런 거는. 이렇게 막 원가 계산할 때 막 그걸 복잡하게 반영할 필요까지는 없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법 5가지인데요. 11번 다음 중 부가치 세법에 따른 과세거래에 대한 설명을 겁나 틀린 것은?
자기가 주요 자재의 일부를 부담한 가공기업에 의한 생산한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맞죠? 주요 자재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한다면 그거는 가공 용역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죠.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면은 가공 용역으로 보는 거고요. 자, 1번 맞아요. 부담했으면 재화의 공급이고, 사업자가 위탁 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한다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아요. 일반적으로 원재료 같은 건 재화잖아요. 재화를 무상으로 누구한테 줬다. 일반적으로는 뭐죠? 간주 공급이죠. 그래서 야, 너 매입세 공제 받고 왜 딴짓하냐? 너 안 팔았지만 팔았다고 쳐. 세금 내 10% 돼. 요게 이제 간주 공급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위탁 가공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그냥 일단 옮겨준 거기 때문에 이거 간주 공급을 해서 뭐 과세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다. 맞죠? 아니. 자, 이것도 기본적인 이런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은 읽고도 뭐 주된 사업에 관련은 뭐지? 막 이렇게 몰라요? 자, 이건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은 아이스크림만 딱 주는 게 아니라 뭐 숟가락도 챙겨주고, 뭐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경우는 그 스티로폼 박스도 주고 이쁘게 포장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내가 뭔가를 사면은 부수적으로 더 챙겨주는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부수재화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거래에 부수되는 거. 거래에 부수되는 거는 방금 전에 그 말씀드린 그런 아이스크림 케이크랑 뭐 스푼이나 뭐 플라스틱 박스, 뭐 초도 좀 챙겨주고 그렇겠죠. 뭐 생일이면. 그래서 아니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면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끊고 별도의 거래로서 스푼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끊고 막 그래요? 미쳤다라는 얘기다. 그죠? 그게 아니라 거래에 부수되는 거는 그냥 하나의 거래 보는 거예요. 별도의 거래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통째로 거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업에 부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가 그 문제인데, 자, 사업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자, 과세 사업이랑 면세 사업.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나 뭐 유통업 이런 데는 과세고, 뭐 금융보험이라든지 뭐 학원 이런 건 면세죠. 이렇게 사업이 과세일 수도 있고 면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파는 재화가 과세 재화일 수도 있고, 뭐 일반적인 뭐 자동차 건물 이런 걸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면세인 예를 들어 뭐 토지 이런 걸 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네 가지 조합이 나오죠. 과세사업자가 과세물건 팔 경우, 과세사업자가 면세물건을 팔 경우,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가 과세인 재화를 양도할 경우,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가 면세인 거를 팔 경우. 자, 이때는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과세. 나머지는 싹 다 면세가 되겠다는 얘기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슨 제조업자인데 내 건물을 팔았다. 그럼 fakti적으로 과세잖아요. 근데 내가 토지를 팔았다. 면세잖아요. 그죠? 재밌는 점은 예를 들어 학원이다. 그래서 인허가 받은 교육용은 면세잖아요. 학원에서 차를 팔았어요. 과세예요, 면세예요? 면세다라는 얘기다. 아니면 도서를 파는 회사가 있어요. 도서신문, 잡지, 건보, 뉴스통신 면세죠. 그런 회사가 쓰고 있던 비품을 팔았다. 과세, 면세예요? 면세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외 공급은 주된 용역에 공급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요거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에 부수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용역을 제공하면서 어떤 재화를, 부수적인 재화를 조금 이렇게 같이 주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용역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용역이 과세면은 그냥 얘도 과세하는 거고, 그 다음 걔가 면세면은 얘도 면세하는 거고. 됐죠? 4번,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특수관계인은 이제 그냥 친한 친척, 친인척이라 보시면 돼요. 가족이나 형제 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는 얘기다. 이거 제 생각에는 출제자분께서 무상으로라는 거를 좀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임대 용역이죠.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렇지만 딱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이거예요. 자, 사업자가 예를 들어 형이다. 형이랑 동생이 있는데 형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래서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어. 근데 동생, 특수관계인 동생이야. 동생인데 맨날 밤새 게임만 하고, 야, 너 한 선생님 강의 끝내준다는데 가서 회계 배워. 강의 미쳤다라는 얘기다. 형이 아무리 뭐 밤 되지 말란 말이야 해도 동생은 그냥 아유 귀찮아 막 이래.
그러다가 1층에 자리가 났어요.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용 요 상가 건물이 있는데 1층 자리가 비어가지고 동생한테 그랬어. 야, 너 여기 와서 편의점 해. 그렇게 놀지만 말고 요번에 해. 형이 자리 하나 줄 테니까 이번에 열심히 해봐야 된다. 알았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 고객님, 월세는 300만원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임대 용역, 이거는 월세죠, 월세. 월세를 안 받고 공짜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원래 용역의 무상 공급은 받아야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점업, 그 다음에 뭐 이발소, 뭐 미용실 뭐 이런 데 있죠. 아니 우리 엄마가 김밥 전국하는데 내가 공짜로 가가지고 뭐 10,000원어치 뭐 김밥이랑 뭐 라면이랑 뭐 먹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과세하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미용실, 뭐 우리 엄마가 미용실 하는데 머리 감고 그냥 간다. 엄마가 뒤에서 불러요. 고객님, 네, 커트는 15,000원입니다. 막 이래요? 안 그러죠? 그런 거는 과세하지 않지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인한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꼭 공짜로 겁나 제공하는 것은, 즉 월세를 안 받는 것은, 그때는 무상으로 공급했다고 해도 그때는 용역 공고를 봐서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 월세 10%만큼 세금 내, 이렇게 뜯겠다는 것이죠. 근데 무상으로는 단어가 없어도 뭐 유상이면 당연히 과세죠. 쭉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다음 중 월세법에 따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을 겁나 틀린 것은, 자, 모든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겁나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단 뭐 과세표준이라는 건 공급 가액이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거죠. 자, 신고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자, 예정신고 때 모든 사업자 다 해야 되냐? 틀렸어요. 예정고지라 그래도 예정고지. 자, 우리 개인 사업자분들 있잖아요. 뭐 동네 호프집, 편의점, 뭐 세탁소 아저씨 이런 분들이나, 그 다음에 소규모인 법인, 규모가 조금 작은 데는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러면은 그때 돈을 내면 된다는 얘기다는 얘기다. 그래서 웬만한 시험에서 뭐 모든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 틀렸죠. 1번이 틀렸을 정답이요. 간이과세자에게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제로 변경된 경우, 그래서 규모가 좀 커져가지고 이제 일반 과세제로 변경된 경우 예정고지가 면제가 된다는 얘기다는 얘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원래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내면 되는데 중간에 예정고지가 있어요. 그래서 7월 25일까지 한 번 내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내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일반 과세제를 변경되면은, 자, 예정고지 해가지고, 자, 요거는 4번 내요, 4번. 근데 갑자기 일반 과세제를 겁나 변경됐다고 해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이죠. 3개월마다. 자, 3개월에 한 번씩이죠. 그래서 갑자기 3개월마다 갑자기 세금 내세요 그러면은 겁나 당황하고 겁나 킹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거시기 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을 받기 위해 신고한 사업자는 조기 환급이네요. 그래서 예정인 확정 매월 또는 매 2월 분을 합쳐가지고 조기 환급 신청할 수 있는데,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환급받은 세액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다. 자,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기존에 신고한 게 있는데 주목 신고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었고 모든이 틀렸었죠. 그 다음에 2번, 3번 맞고요. 폐업하는 경우, 자, 이거는 폐업시 잔주원제와 간주공급이죠. 얘는 예정 확정 신고 기간까지 기다려준다, 안 기다려준다? 안 기다려. 바로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한 날에 바로 다음 달 25일까지. 왜? 세금 안 내고 겁나 토끼 세금 안 내고 겁나 막 도망가고 막 별짓 다 하잖아. 막 이혼하고 막 뭐 그러고 막 별짓 다 하기 때문에 너 빨리 다음 달까지 바로 세금 내고 끝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르지 못하는 것은,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뭐 마트나 편의점이죠.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아니죠. 상대방이 나 사업자예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뭐 음료수 같은 거 샀는데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원들과 같이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매수액 공제 받아야 되니까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줘야죠. 그죠?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세관상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수입세금계산서, 요건 세관장이 발급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도 제어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한다. 맞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매입자발행 생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쪽 매출한 사람이 자꾸 설계산 안 끊어주고 막 그러면은 매입한 사람이 가서 끊을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자, 비과세. 그러자 출장 여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 이용의 경우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 자가원료분을 따로 손 안 받으면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두 번째, 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제공한 대신에, 자, 우리 사는 식당이 없어서 돈을 주는 거죠.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의 식대. 맞죠? 올해부터는 이제 20만원으로 금액이 향상됐어요. 근로자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아이가 2명, 3명 해가지고 예를 들어 20만원, 30만원 받았다. 그래도 한도는 10만원까지. 몇 명 있어가지고 많이 받더라도 한도는 10만원. 인원수 곱해지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 다음에 대주주인 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으로써 얻는 이익. 요거는 사택은 집이니까 월세만큼의 이득이 되죠. 근데 출자 임원, 대주주요? 주식이 겁나 많이 출자한 그런 임원인데 그냥 임원이면 그럴 수 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사택을 제공해가지고 여기 집 쓰세요. 그럼 괜찮아요. 근데 대주주면 돈 겁나 많죠, 그죠? 주식을 겁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이런 것들은 비과세해주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됐죠?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소득세법상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문인 거저의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금액은 뭐다 얼마인가? 자, 종합소득은 2배사 근년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요 6개가 종합이고요. 퇴직인의 양도는 분류죠.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 하면 무조건 이 6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사업소득이 있는데 도소매업, 그 다음에 음식점업, 이런 것들은 일반 사업이죠. 일반 사업 소득에서 빵꾸가 났네요. 이건 상기해주죠. 자, 일단은 도소매업을 겁나 상기를 해서 일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1,500만원이요. 됐죠?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이다. 자, 부동산 임대업인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얘는 다른 소득이랑 상계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가. 야, 내년을 넘겨. 내년을 2월 해가지고 내년에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소득이 생기면은 거기서 깎아줘요. 그래서 얘는 다른 소득을 퉁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세금 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 자, 근로소득에서 요 700만원 빼주는 게 아니라 요 1300만원 전체가 세금 내야 되는 거고 양도는 빼야죠. 그죠? 자, 2배사 근년기까지만 종합이기 때문에 퇴양은 분류과세. 얘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자, 일반 사업에서 발생한 1,500만원이랑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1,300만원. 정답은 2번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서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